당신은 혹시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약속들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달래기 위한 빈말일까요?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모든 신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막막한 말이에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과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입맞춤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때 그의 눈빛이었어요. 텅 빈 영혼 없는 눈빛, 매일 그녀를 볼 때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죠.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진짜 그의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칼 융, 그 위대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요. 무의식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항상 밖으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하수처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물은 결국 길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이 무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아시나요? 어떤 남자들은 가장 달콤한 말을 하고 가장 로맨틱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일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을 담고 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환상일까요? 오늘 저는 당신을 인간 심리의 깊은 곳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말이 아닌, 비싼 선물이 아닌, 아마 본인조차 모르는 무의식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작은 몸짓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들, 당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 혼자 방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봤을 때였다고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융은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숨기려는 어두운 부분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가면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SNS에서의 가면,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가면을 쓸 줄 모릅니다. 그것은 항상 드러나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 한숨 소리로, 침묵의 순간으로 무의식이 무엇이고 왜 사랑에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해 보세요.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 우리가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깊은 물속에 있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융은 평생을 이 마음의 깊은 부분을 연구했고 무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에서 무의식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성의 논리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의 떨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누군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도 당신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세심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그녀를 아내로 언급하지 않고 계속 내 친구,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진정한 아내 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무의식은 바디랭귀지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소는 가장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자동으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죠. 융은 이것을 몸의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은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합니다. 나란히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 많은 방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어도 그의 어깨, 그의 발은 항상 당신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눈빛 안우는 영혼의 창이라고 하죠. 진정으로 사랑할 때 동공은 당신을 볼 때 확장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장할 수 없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할 때만 따뜻한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따뜻합니다. 저는 한 카페에서 한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각자 테이블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몇 분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시선 입가에 스치는 미소와 함께요. 그녀는 책에 집중하고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아무도 관객이 없을 때 연기하지 않으니까요.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성상이죠.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마치 전생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초기 공명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시나요? 융이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당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영화 같은 로맨틱한 꿈이 아니라 평범한 꿈 속에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식이 당신을 그들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건 그가 한 꿈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고요. 꿈에서 그는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2개씩 샀대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아내를 위해. 꿈에서 아내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는 깨어나서 왜 2개씩 샀을까 의아해했다가 무의식 속에서 항상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지만 무의식의 신호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무의식은 관계의 문제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막연한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불편한 느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 기능이죠. 사랑에서 이 직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진실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를 알려주니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세심했지만 그녀는 계속 무언가 빠진 것 같았죠. 나중에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빠진 것은 바로 진정한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그는 육체적으로는 거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무의식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도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진짜 본성이 드러나죠.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중에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온 세상에 화를 낼 수 있어도 당신에게는 항상 어떤 부드러움이 있죠. 많은 사람이 놓치는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대화 속에 당신을 끌어들이는 방식 말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언급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요. 저는 한 남자가 친구들과 출장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가본 곳들,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매번 아내가 여기 좋아할 텐데 또는 다음엔 아내를 데려와야겠어 라고 덧붙였죠. 아내는 그 여행에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순간에 존재했습니다. 융근 또한 그림자 각 사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는 종종 이 어두운 면을 숨기려 하고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도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모든 결점을 가진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정말 행복한 커플들은 서로 앞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 두려움, 결점을 편안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주 특별한 무의식적 신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스처와 행동의 동기화입니다. 두 사람이 무의식 수준에서 진정으로 연결되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제스처를 따라합니다. 함께 고개를 기울이고 함께 팔짱을 끼고 심지어 같은 리듬으로 숨 쉽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두 영혼의 자연스러운 융합입니다. 저는 공원에서 한 노부부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같은 리듬으로 숨쉬고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거의 동시에 눈을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사랑하고 함께 살면서 두 무의식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화는 오랜 세월 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연결이 있다면 이런 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추는 방식,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은 영화를 볼 때도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웃는 방식 같은 것들이죠. 융은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꿈도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그 사람과 불편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꿈을 꾼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뭔가를 경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군중 속에서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현실에서는 그가 항상 그녀 곁에 있었는데도요. 나중에야 그녀는 깨달았죠.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였다는 것을요. 남자의 경우 그들의 무의식은 종종 보호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보호가 아니라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보호요. 군중을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당신 등 뒤에 손을 대는 방식 인도를 걸을 때 자동으로 차도 쪽으로 가는 방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행동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랑의 본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보호와 소유욕의 통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의 보호는 항상 당신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합니다. 반면 소유욕의 통제는 당신을 제한하고 의존하게 만들려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무의식은 당신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할 거예요. 융근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건강한 관계에서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좋아져서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약함이나 의존이 아니라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무의식적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공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정말 진실한가요? 아니면 미소 뒤에 약간의 어색함, 약간의 걱정이 숨어 있나요? 무의식은 기쁜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기쁨은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박민정 씨 43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이동욱 씨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강남의 한 회사원이죠. 그녀가 말하길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건 기념일에 받은 비싼 선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디테일 때문이었대요.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하면서도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갑니다.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설탕과 우유 양으로 작은 메모와 함께 오늘도 힘내요 라고 써서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김수연 씨 38 살명동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새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진지하지 않다는 걸 한 가지 디테일로 알아차렸어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알림이 올 때마다 계속 핸드폰을 봤는데 더 중요한 건 핸드폰을 놓는 방식이었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빠르게 뒤집어 확인한 다음 다시 뒤집어 놓았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는 신호였습니다. 정혜원 씨 45살 홍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미래 남편의 진심을 알아차렸다고 해요. 사람 많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도 박지훈 씨는 항상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어깨가 무의식적으로 군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대요. 의도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김태영 씨 37살 삼성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는 처음 선보는 자리에서 아내가 자신의 인생의 여자라는 걸 알았대요. 그가 만났던 다른 여자들은 항상 계산적이고 재는 듯한 눈빛을 가졌는데 이미래 씨는 가을 호수처럼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대요. 그가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감명받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였죠. 저는 남산공원에서 한 노부부를 목격했습니다. 최정수 할아버지 72살, 박순자 할머니 69살, 거의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어요. 그들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각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고 목도리를 다시 메어주거나 머리에 떨어진 낙엽을 부드럽게 떼어주었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계속 읽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항상 그래왔대요. 말이 필요 없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고요. 송혜교 씨, 41살 서초의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한 세미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데자뷰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친숙함이었대요. 당시 건축가였던 이민호 씨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산과 서울, 서로 다른 도시에서 자랐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어린 시절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같은 오래된 영화들을 좋아하고 잠들기 전 책 읽는 습관도 같았어요. 박서준 씨 35살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그는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게 계속해서 그녀가 나오는 평범한 상황의 꿈을 꿨을 때라고 해요. 꿈에서 그는 그녀와 남대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채소를 고르고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흥정을 했대요.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출근 버스를 타고 그녀가 그의 어깨에서 졸고 있는 꿈도 꿨고요.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꿈은 아니었지만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었죠. 김지원 씨 39살 압구정에서 패션 매장을 관리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문자나 이상한 전화가 아닌 작은 습관 변화로 발견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좋아하던 이성진 씨가 갑자기 배가 안 고파 또는 오늘 동료들과 먹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의 무의식이 아내와 연결된 루틴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박보영 씨 44살 아산병원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결혼 20년 후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승우 씨는 더 이상 신혼 때처럼 자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항상 복도불을 켜놓는데요. 빛에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도요. 그리고 부엌에 따뜻한 슬리퍼와 컵라면을 준비해 놓는데 새벽 3시에 집에 올 때 배고플 걸 알기 때문이죠. 오인혜 씨 36살 프리랜서 화가입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동의 한 전시회에서 정희루 씨를 만났는데 그의 외모나 옷차림에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서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가 그림을 보는 방식,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짓는 모습에서 그녀가 전달하고 싶었던 깊은 메시지를 그가 이해했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나영 씨 28살 은행 직원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작은 디테일로 발견했어요. 김민수 씨가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할 때 항상 얘가 나영이야 라고 했지 내 여자친구 또는 내 애인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명확한 위치를 갖지 못했던 거죠. 박성훈 씨 40살 물류회사 지점장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동료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대요. 그가 참석하지 못한 회사 회식에서 김유정 씨는 저녁 내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눔으로 우리 남편도 이거 좋아해. 아, 여기 남편이랑 와봤어. 이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 크게 웃을 텐데 같은 말들이었죠. 신민아 씨 42살 대학 강사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그가 그녀의 나쁜 면들까지 받아들일 때 알았다고 해요. 그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끔찍한 습관이 있는데 매우 부끄러워하는 습관이죠. 하지만 조인성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부드럽게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쓴맛이 나는 특별한 매니큐어를 사다 줬대요. 김동욱 교수님, 60살 은퇴한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결혼 35년 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로맨틱한 추억이 아니라
아내 이선미 씨가 매일 아침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가 늙고 백발이 되고 배가 나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1988년 연세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그 젊은 청년이 보인대요. 한가인 씨 37살, 그리고 남편 연정훈 씨 같은 나이 친구들은 그들을 거울 커플이라고 부릅니다. 외모가 닮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올림픽 공원을 산책할 때 그들은 조정할 필요 없이 같은 리듬으로 걷습니다. 식사할 때 동시에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줍니다. TV를 볼 때도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웃고 찡그립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중년 부부인 이병헌 씨, 50살, 김태희 씨, 48살이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그는 안내판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기차가 온다는 벨이 울리자 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함께 기차 문 쪽으로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신호도 없었지만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송지효 씨, 41살 출판사 편집자입니다. 그녀는 이혼 전에 계속해서 창문이 없는 집에 있는 꿈을 꿨대요. 전 남편이 집에 있었지만 어둠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었죠. 나중에야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결혼 생활의 답답함과 단절에 대한 무의식의 경고였다는 것을요. 반대로 김수연 씨 38살 건축가입니다. 그는 빛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여자를 찾았다는 걸 알았대요. 아내 전지현 씨를 만나기 전 그의 꿈은 항상 어둡고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데이트를 시작한 후 그는 빛으로 가득한 장면들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녀는 항상 꿈속에 빛나는 점으로 나타났죠. 이종석 씨, 36살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지만 박신혜 씨가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일찍 일어나 타이어 기름을 확인하고 그녀 가방에 작은 약통을 넣어둡니다. 그는 그녀가 묵는 모든 호텔 번호를 저장해 두는데 긴급 연락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죠. 김고은 씨, 34살 전 남자친구와 끔찍한 관계를 겪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통제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남자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화를 냈죠. 반대로 현재 남편인 공유 씨, 40살은 항상 그녀가 경력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유학을 지지하며 그녀가 성공할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강해서 사랑해요. 절대 그것을 바꾸지 마세요. 박찬욱 감독님 55살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멋진 것은 조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김옥빈 씨 53살은 여전히 회화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화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자신의 복사본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한효주 씨 40살 마케팅 이사입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2배의 연봉으로 승진했어요. 축하 파티에서 이동욱 씨는 사교적인 미소만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집의 모든 사람에게 저게 내 아내야 라고 외쳤고 그의 눈은 진정한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나중에 그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녀가 상장을 든 사진으로 바꾸고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정소민 씨 37살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남편 김재욱 씨가 매일 밤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을 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밤이었죠. 그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기 씨 42살,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10년 동안 불렀던 오빠 대신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이 식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박민영 씨 38살 그녀는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 그가 핸드폰을 보호하기 시작했을 때 알았대요.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의 무의식이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김지수 씨 40살 심리학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에 그녀는 남편이 강하고 결단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사랑했대요. 하지만 몇 년 후 그녀는 이민기 씨도 약하고 주저하고 심지어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그가 우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미지를 사랑했지 진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녀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대요. 더 진실한 사랑으로요. 송중기 씨 39살 그리고 아내 송혜교 씨 완전히 우연히 같은 성이에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동시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기 전에 같은 영화 같은 시간대표를 예매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둘 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조깅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둘 다 왼팔 같은 위치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이성경 씨 35살 그녀는 여러 번 남편과 이유 없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한 번은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해졌대요. 남편 남주혁 씨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거의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했죠. 그들의 무의식이 멀리서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박보영 씨는 남편 박형식 씨와 가장 심하게 싸웠을 때도 그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그의 무의식은 화가 났을 때조차 그녀를 보호했던 거죠. 김우빈 씨 40살 그는 아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신민아 씨가 그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돌볼 때 알았대요.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갖고 아플 때 걱정하고 건강할 때 기뻐했죠. 한지민 씨 42살 그녀의 남편 정혜인 씨는 원래 친구들과 밖에 있는 걸 좋아했대요. 하지만 결혼 후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는 정말로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보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게 더 즐거웠던 거죠. 김유정 씨 38살 수석 회계사로 항상 정확하고 꼼꼼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서준 씨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어수선함을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는 걸 깨달았죠. 이지은 아이유 씨, 33살 유명 가수입니다. 그녀의 남편 이종석 씨 사업가인데 그녀가 그보다 더 유명하고 부유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아이유의 남편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녀가 빛날 때 정말 기뻐한다고요. 송강 씨 30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아내 한소희 씨를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데도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도현 씨 28살 그는 결혼 기념일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날, 처음 손잡은 날, 처음 사랑한다고 말한 날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그가 노력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추억들이 그의 무의식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배수지 씨 30살 그녀는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걸 남주혁 씨가 10년 후 계획을 이야기하며 항상 나 대신 우리를 쓸 때 알았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집을 살 거야.
우리가 아이 둘을 가질 거야.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말했죠. 박서준 씨 45살 사립병원 원장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안 건 그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을 때가 아니라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사는 걸 선택한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자발적인 선택 의존이나 필요가 아닌 사랑 속 무의식을 탐구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무의식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민감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진실일지라도 그것과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 후에 아마 여러분은 자신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나요? 답은 달콤한 약속에 있지 않고 비싼 선물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무의식의 작은 신호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때만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여정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잃지 마세요. 모든 불완전함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진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든 아니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두 사람의 무의식이 서로를 향하고 연기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이 그저 두 영혼이 같은 박자로 뛰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자신의 무의식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실 속에서만 사랑이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놓아줄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당신을 온 무의식으로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증명할 말이 필요 없고 유지할 각본이 필요 없으며 단순히 이 광대한 인파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두 영혼의 사랑을 말이죠.